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 심리 상담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센터와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느끼시는 두려움, 걱정, 그리고 때로는 평안함까지 그 모든 감정들을 옆에서 함께 나누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길한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두려움은 숨기면 더 커지고 나누면 작아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들을 꺼내놓고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모두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십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진심을 털어놓으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혼자 이런 생각한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족들한테도 말 못했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임종 과정입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죽어가는 그 과정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서 암이나 중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호흡 곤란으로 숨을 헐떡이고 극심한 통증으로 신음하고 모르핀을 맞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의식이 흐려지고 온몸에 튜브와 링거가 연결된 채 몇 달, 심하면 몇 년을 그렇게 버티는 모습 말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만 해도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중환자실의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악몽과 같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고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가족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존엄성의 상실도 포함됩니다.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것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입니다. 내가 그런 꼴로 자식들 앞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장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고통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신다는 점입니다. 애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와서 간병해야 하잖아요. 입원하면 하루 간병비만 10만 원이 넘는다던데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하면 애들이 쓰러져요. 이런 걱정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통계를 보면 생애 말기 의료 비용이 평균 2,3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가족이 부담하게 되죠. 경제적 부담만이 아닙니다.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일상생활 붕괴, 형제자매 간의 갈등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형은 일주일에 3일만 하고 동생은 4일 한다며 따지게 되고 며느리들 사이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결국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다 나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할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우리 집안이 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것이 바로 한국 어르신들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애들한테 부담 안 주고 빨리 끝나는 게 이런 생각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나쁜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들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안도해요. 그런데 동시에 만약 오늘 내가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의 20.8%를 차지합니다. 5명 중 1명이 혼자 사십니다. 그리고 이들 중 78%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집에서 쓰러지면 복지관 선생님이나 마트 주인이 요즘 안 보이네? 하고 알아챌 때까지 며칠이 걸릴까? 일주일, 열흘, TV에서 고독사 뉴스를 보면 혼자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분들의 악몽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혼자 사시는 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낮에는 애들이 다 직장 가고 나 혼자 집에 있잖아요. 만약 낮에 쓰러지면 저녁에나 알게 되는 거죠. 몇 시간 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숨을 거둘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병원에서도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종을 맞이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게 혼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손이라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기억하고 애도하고 배웅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실존적인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정말 끝일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혹시 사후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심판받는 건 아닐까? 종교가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도 모두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사신 분들도 생의 마지막에는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내가 과연 거기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잖아요. 화낸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건 아닐까? 종교가 없는 분들은 다른 형태의 불안을 느끼십니다. 내가 평생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가족 키우고 이 모든 게 그냥 사라지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혹시 사후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도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형제하고 다퉈서 몇십 년째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사과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내 꿈은 다 포기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서 정작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후회돼요.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이런 후회와 미련들이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가족과의 갈등, 하지 못한 일들,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일들,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죽음이 더욱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잘해줄 걸, 사과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미해결 과제가 있으신가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당연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을까봐 무서우신가요? 10명 중 9명이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식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혼자 쓸쓸하게 죽을까봐 불안하신가요? 5명 중 4명이 같은 마음입니다. 죽음 이후가 불확실해서 불안하신가요? 우리 인간은 모두 그 불확실성 앞에 서 있습니다. 후회가 남아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 모두 후회와 미련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이며 당연한 감정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들을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했으니 이제 그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